성심화 4학년 3조 어반라이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높은 채석장 절개지가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자 조선시대에는 흥인지문과 인접한 지역성을 이용해서 커다란 골목을 형성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하고 조선총독부의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한 돌을 캐내는 채석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함께 관통한 창신동이 이번 작품의 대상지였습니다. 지역을 개발할 이유 및 스토리텔링 역시 충분히 갖춰진 해당 지역은 해방 이후에도 한국전쟁을 비롯한 여러 굵직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오늘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채석장 절개지를 중심에 끼고 아슬아슬한 높이의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형성된 골목들과 60년대 이후 인근 동대문 시장 형성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형성된 비공식 주거 밀집 구역까지 이러한 역사를 지닌 작품의 대상지인 창신이동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 제1호지로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을 알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약 6천억 원 가까이 투자된 대규모 재생 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현지 주민들의 요구 및 개선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사업의 방향성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립된 공간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창신동은 도시재생 사업 1호지라는 이름 아래 대표적인 도시재생 실패지역이라는 오명 또한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배경성에 기한하여서 작품 설계를 시작함에 앞서 저희는 대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그 문제점을 보았을 때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며 지역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대상지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핵심을 관통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문화시설이 인근 지역에 많이 부재하다는 점,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과 세 번째로는 이제 주차 공간 및 이제 교통수단을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세 가지 점을 출연했고, 실제 작품이 해당 대상지에 세워질 경우 그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하다라는 뜻의 에드와 이제 활기, 활력이라는 뜻의 바이털리티를 합쳐 잠재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저희 작품 에드 바이털리티는 먼저 대상지 반경 내 부족한 문화시설과 그리고 낙후된 주거환경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자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약 5km 반경 내에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약 2군데가 존재했었는데요. 면적의 대상지의 끝과 끝에 위치하여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 먼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각각 시설들의 낙후화가 꽤 진행되어서 상당 부분 낙후가 많이 진행돼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문화를 보완함과 동시에 편의시설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체육센터와 아트센터를 같이 설계를 한번 계획을 해보았고요. 이제 주거와 주차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공간이 협소했던 공영주차장의 부지 위로 올라가는 형식의 주차 공간을 계획하였는데요. 계획하였고, 주거의 경우에는 이제 창신동 언덕지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뷰에 집중해서 주거 환경의 단점은 최대한 개선하고 장점은 최대한 건물 안에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4개의 공간들이 한 부지 안에 들어서 있는 만큼 각 건물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 즉 단절되지 않고 건물 간 사이 이어져 있어서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이쪽에 배치길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각각 동서남북으로 각각 건물들이 끊어져 있지 않고 다리라던가 조경 공간을 활용해서 어디로든지 이어질 수 있고 어느 공간으로든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그 메스의 경우에는 사이트의 형태를 거스르지 않고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는 채석장 절개지 및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주거단지를 모티브로 한 주거공간 설계 디자인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해당 모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채석장 절개지 및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주거단지를 좀 모티브로 해서 좀 비정형적으로, 좀 불규칙적으로 주거공간이 메스가 들어가고 나오면 좀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사방으로 그어진 것 같은 인면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신동 골목길을 형상화해서 이 각 부분 사이로 이제 골목길을 형태화시켜서 이제 인면 디자인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창신동은 이미 한번 도시재생을 실패한 지역이라고 오명을 쓰고 있고
현재로서 2020년 9월 기준으로는 도시재생 대신 공공재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인 만큼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이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3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도시 재생의 타이틀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네. 보면 이 안에 이제 체육센터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고 네, 그렇다면 그 문화시설들이 이 주변에 있는 도시 이 원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은 이 단지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마치 섬처럼 그렇게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메스를 올려놓다 보니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존의 메스 사이트 형태를 최대한 손대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원래 다녔던 길들을 최대한 보존함과 동시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접근할 수 있는 이동로라던가 이제 보행로 같은 거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그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할 때 네. 기존에 있던 동네의 뭐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뭐 존치할 거는 존치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킬 거는 부각을 시키고 했겠죠. 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딱 보면 그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형태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 이제 다른 동네에서 혹은 뭐 여기 살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제스처가 그렇죠. 이 메스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나? 애초에 저희 프로젝트는 창신동 도시재생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시작한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구의 유입에 집중해야 했던 것도 있지만 먼저 이 창신동 주민들의 개선 사항이라던가 요구점을 먼저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일단 위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신동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은 것만큼 이제 후에 외부 인구가 유입된다던가 하는 문제는 이제 위 해당 건물이 충분히 해당 지역에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생각을 좀 해도 괜찮은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는 우선 설계를 집중할 때는 창신동 국한을 했다. 네 주민들 위주로 국한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국부적으로 이제 시선을 좀 하면 네. 이 인면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그 학기 중에 설계에 관해서 아니면 판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서야 발견되는 부분이 네. 여기에 있는 이 공동주거가 네. 마치 이렇게 한 단지를 이루어서 이 공동주거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지금 그 자생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반 스트럭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 말고도 위화감 없이 이 시설들을 편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판넬에 혹시 있는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그런 점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저희 설계에 반영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서 인면 디자인에서 이제 해당 주변 대지까지 같이 좀 포함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건물 외부 내부 설계에 좀 반영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 건물 자체의 모습에서는 아무래도 살짝 이질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면 디자인에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주변 해당 지역의 골목길이라던가 이제 좁은 주거시설 같은 거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웬만하면 최대한 지역과 동떨어지지 않게 설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그 형태와 배치 기법일 것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절벽 밑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늑하게 들어가 있는 네. 그런 그 지형에 굉장히 좀 어울려 들어갈 듯한 느낌이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쳐다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성 같은 좀 절벽 네. 위에 이렇게 우러러보는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지인데 네. 그런 형태의 대지 위에 얹혀지는 그 메스의 형태라고는 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질감이 좀 있지 않나. 그 높은 대지 처음 여기 설계를 진행할 때 굳이 낮은 시설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뭐 지금 이런 단층 아트센터처럼 낮은 건물에서 넣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공공주거 시설이나 이런 먼저 건물이 대지 외부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인구가 후에 유입될 가능성을 했을 때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먼저 눈에 확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건물을 살짝 좀 크게 지은 감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거 시설이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뷰를 창신동에서만 볼 수 있는 뷰, 그러니까 높은 절벽지 위에서 이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뷰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공동주거 설계를 할 때는 그러한 점에 좀 반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이제 해당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간과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의도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진행할 때 모니먼트적인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짝 간과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그 홍대 그 유현지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권력을 가지려면 높은 곳에 있어다라고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지는데 네,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보고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너무너무 좋아서 네. 그 아무래도 네, 그 애초에 건물에 처음 건물을 시작할 때 자체가 뭐 저희가 뭐 다른 뭐 이런저런 개념이나 요소를 막 반영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오로지 처음 프로젝트 시작했던 이제 재생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영을 못한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은요. 네. 사실 초창기에는 저렇게 고층 형태의 어떤 높은 건물을 하려고 학생들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형을 직접 가보고 상황을 이제 봐보면은 저거를 저층형으로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양의 토공사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에 장비의 진입부터 모든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쪽 지질의 안반은 그 시추를 해보면 전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발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간의 고민을 하던 끝에 이게 사실은 저렇게 돼서 그러면 이게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줘야 되냐 하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걸 랜드마크적인 오브제로서의 역할이나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높은 데 더 높게 이렇게 풀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지 않았을까. 아테네 가면 그 신전이 있고 파리 가면 에펠탑 항상 그 모니먼트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동네를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리고 대상지가 또 가장 그 마스터 플랜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장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창신동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로 한눈에 지역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해당 랜드마크적 건물이 진짜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가볍게 질문하는 건데 이 공동주거는 뭐 SH나 뭐 이런 데서 인면 디자인이 네. 네. 이 패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으로 하나만 이렇게 진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나 딱 뽑아내면 네. 또 오버브리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것만 없었더라도 제작하다가 이제 마감 기간이 좀 급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스케일감을 좀 못 잡은 없는 셈 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네, 감사합니다.